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요, 조직의 업무 이해 능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제가 과제를 잠깐 내드렸더니 조직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했더니 목표, 구조, 문화, 규칙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를 해 주셔서 정답은 없고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요소를 나름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업무 이해 능력이죠. 경영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체제 이해 능력, 업무 이해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죠? 국제 감각 능력,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국제 감각 능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번 주는 업무 이해 능력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세세하게 늘어놓으면 상당히 많지요. 그죠? 문서를 작성하는 법, 이래서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빼겠습니다. 그런 거는 들어가시면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큰 아웃라인만 저희가 이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거로 하겠습니다. 체제 이해 능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조직 시스템, 그죠? 그걸 구성하는 게 4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목표가 있고, 조직의 목표, 그 다음에 구조, 시스템,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직의 규칙이나 이런 규정집,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업무 이해 능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업무 이해 능력은 그건 뭐냐? 업무 이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보통 어때요? 하나의 회사나 하나의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직만 가지고 안 되죠. 그죠? 그 안에 뭐가 있나요? 총무부도 있고, 인사부도 있고, 계획부, 회계부, 소비자부, 영업부,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이 하나로 이렇게 잘 조화가 돼서, 조직이 운영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총무부, 인사부, 계획부, 회계부, 영업부는 어때요? 다 똑같아요, 업무가? 다르죠. 그죠?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기술, 태도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그 업무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럼 조직 업무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조직에서 주는 업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죠. 조직 업무의 특성. 뭘까요? 그 업무 특성은 조직의 업무 지향이겠죠. 회사의 업무 지향.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회사가 어떻게 하면 또 회사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기 위한 지식, 기술, 도구, 이런 것은 이제 또 다양한 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또 그 업무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유기적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독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유기적으로 맺어야 되는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 독립성.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는 어떨까요? 나름대로 자율성도 있고, 또 재량권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뭐까지 있어요? 책임까지 있죠. 잘못하면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조직 업무 특성은 자율성, 재량권, 책임성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한번 볼까요? 어떤 업무가 있나? 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총무부, 인사부, 계획부, 회계부, 영업부, 소비자부 이외에도 다양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대충 나눴는데, 그럼 총무부는 어떤 일을 하고 인사부는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제가 쭉 적어놨죠. 이거 여러분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보통 총무부 하면 뭐예요?
어떤 사무실에서 또는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보통 뭐 중추적 역할 하죠. 뭐예요? 뭐 복지 후생 업무도 하고 또 이사에 관련 업무, 또 사무실 임차 관리 뭐 이런 거 그냥 통째라고 하죠. 그다음 소모품 구입도 하고 그래서 나눠지기도 하고 뭐 비서 업무도 하고 이게 이제 총무부입니다. 인사부는 뭐 말 그대로 사람 그 관리하는 거잖아요. 인사발령, 임금제도, 또 취직관리, 복리후생 뭐 이런 것들을 인사부에서 합니다. 계획부는 뭐 손익추정, 실적관리 및 분석, 또 경영진단, 또 전략 수립 뭐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있어 보니까 계획부가 가장 조금 힘들어요. 없는 거에서 뭘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각 부서에다 또 공지해서 뭐 계획표 올려달라 이러면 제대로 안 올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뭐 같이 연락해서 또 협의해야 되고 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다음 회계부는 이제 항상 사후 업무 이런 게 많아서 뭐 재무 상태라든지 또 경영 실적 보고 결산 관련 이런 거는 뭐 손익표 만들고 이런 거 이건 좀 전문적인 회계사 쪽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또 영업부는 뭐 시장 조사나 광고 선전 뭐 또 홍보부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 선전은 또 홍보부에서 하기도 하고 또 영업부에서 또 하는 데도 있고 합니다. 아시겠죠? 소비자 부분은 뭐예요?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또 제도라든지 또 민원 업무 있죠? 나 뭐 이거 해줘, 배상해줘 이런 거 그런 거 처리하는 부서를 소비자 보호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이제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부도 쉽지는 않죠. 민원 업무니까 아무래도 조금 힘들겠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부서별로 업무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런 부서가 각자 독립적이면서도 좀 상호 유기적으로 그래야 어느 조직이 하나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업무의 종류는 부서별로 다양하게 나누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이 중에 어디 한 부서에 한 업무를 맡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뭐 계획부라 그러면 여러 개의 업무가 있는데 이 중에 뭐 나는 손익 추정을 한다든지 손익 추정에서 일부만 한다든지 많으면 손익 추정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난 일부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개념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인으로서 직업인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또 조직이 우리에게 이제 개인한테 부여한 의무, 책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업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내가 알아야 되고 또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조직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개인한테 업무를 이렇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 업무 싫어. 나 총무부가 싫고 인사부가 좋아. 그렇다고 이렇게 줄 수는 없겠죠. 그죠? 조직은 이 큰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막 이렇게 나누다 보면 개인이 원하지 않는 업무도 막 가게 됩니다. 이게 업무 분장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래서 업무 분장도 하는 거 그게 조직이고 그 업무 분장은 어떻게 해요?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하죠. 일을 통해서 또 업무 권한은 업무 책임. 네, 직권남용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대신 업무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업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자기가 이제 업무를 실행을 하는데 조직의 규칙이라든지 규정 또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업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죠. 자, 업무 수행 방법은 첫 번째로 업무 지침 확인. 그죠? 조직에서 어떤 업무 지침이 있나? 이제 이 얘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업무 지침도 어떤 게 있나 하는 걸 이제 맞춰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용자원 확인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들고,
뭐 몇 시간이 들고, 또 돈이 얼마나 들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또 사람, 부서, 이런 관계에 필요하잖아요. 인간관계. 또 부서의 상호협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업무 수행 계획서를 어떻게 업무 시트로 작성해서 워크플로우를 시트로 만든다든지, 또 내가 진행사항을 체크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걸 업무 수행 시트 작성,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죠? 자, 우리 한번 실질적으로 조직의 업무가 뭔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내 업무에서. 자, 여러분이 현재 학교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또는 그 소속된 조직에서 맡고 있는 업무 또는 그 조직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역할을 하는데 수행해야 되는 뭐 지식, 기술, 태도, 또 내가 하는 업무에서 주어진 재량이 무엇인지 한번 여기다 적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자, 그럼 어때? 나의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조직에서 여러분한테 준 업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동아리 중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다닐 때 동아리가 이제 CCC였거든요. 그러면 내가 CCC에서 맡은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 뭐 해부를 만드는 거예요. 해부. 그래서 글을 치고 글을 만들려면 어떨까요? 좀 재밌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디 뭐 취재도 좀 가고 이렇게 해서 글을 적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뭘까요? 여러분들 다양한 동아리 있지만 그 동아리에서 맡은 역할이 있죠. 그죠? 그게 나의 업무죠. 나의 업무는 뭐죠? 해보 작성, 월간 해보 작성, 그죠? 그럼 업무 지침은 뭘까요? 이건 나의 업무 지침, 그죠? 그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원고를 뭐 20일까지는 마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원칙이, 그죠?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관련 담당자들을 만나야 되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담당자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어느 부서 누구 뭐 이렇게 그 관련 업무, 그 다음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게 필요하죠. 내가 이렇게 해부를 만들고 이럴 때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태도로 글을 모아야 되는지 편집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게 그런 거를 여러분 업무 그거를 여기다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내가 하는 업무가 또 나는 어떤 재량권이 있지? 예를 들면 내가 이 해부를 만드는데 나는 이번에 50부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디다가 맡기지? 이런 거는 내 재량권일 거 아니에요. 그죠? A 복사집에다 맡길까? 아니면 저 C 거기다 맡길까? 이건 제가 재량입니다. 그죠? 그거에 따라서 뭐 돈이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그 해부 만드는 비용도 내 재량권이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적어 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뭐 동아리가 뭐 또 이렇게 또 여러 개 있죠. 제가 금방 떠오르지 않는데 이런 동아리에서 여러분이 맡은 업무, 그죠? 그런 거. 그리고 나만의 업무 지침,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지, 그다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거기서 내 재량권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그렸어요. 이해 금방 되죠? 우리가 이어서 요 표를 한번 다시 심화를 한번 시켜 볼까요? 자, 여기 나오죠?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업무 추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 거예요. 먼저 업무 지침을 확인하고
나한테 주어진 자원을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조직에서 나한테 업무 지침 적는 거예요, 위에.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이시니까 학교에서 준 여러분한테 지침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학점도 열심히 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과 동시에 뭐 좋은데 많이 좀 나갔으면, 취업을 많이 했으면 하는 게 아마 학교의 업무 바람이고 지침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학점도 잘 받고 또 나중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업무 지침을 여러분한테 짜겠죠? 나는 이렇게 하려면 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딱 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간, 예산, 기술. 예산은 뭐가 있어요? 책도 사야 되고 또 학원도 필요하면 또 학원도 가서 들어야 되고 또 사이버 강의도 좀 들어야 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시간도 들어가고 또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공부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지? 이런 건 이제 테크닉에 들어가겠죠. 원래 이렇게 점수 잘 따는 게 이게 테크닉도 필요해요, 사실은. 무대뽀한 그런 것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긴 한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술을 좀 효율적인 방법을 좀 이용을 하면 조금 땡길 수는 있겠죠. 또 협력부서는 여러분 같으면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이제 돈을 좀 더 타낸다든지 협조를 구하는 거죠. 또 친척들한테 학원비를 좀 한두 달치 더 얻어낸다든지 아니면 식사비를 더 얻어낸다든지 이거 협력 관계가 되겠죠. 그죠? 이런 활용자원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제가 누누이 강조하자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이래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회사에 근무하면은 이런 게 좀 와닿을 겁니다. 회사에서 나한테 어떤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시간, 예산, 기술 또 협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뭘 둬야 되는지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이게 계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 우리 이거 하나 예인데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회사 있을 때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 있어요. 뭔가가 빠릿빠릿하고 뭔가 빨리 해요. 별로 말도 없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아주 조화롭게 그러면서 일도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뭔가가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자꾸 다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꼭 있습니다. 이 조직에 가면 6명이면 꼭 한두 사람씩은 있는데, 자, 이거를 충남 청량교육청인가요? 거기 자료방에 보면 이렇게 떴는데, 보면은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말은 되게 어렵게 썼는데. 자, 한번 볼까요? 한 5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스와트 분석 했죠? 스와트 분석. SWT. 요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강점, 약점, 기회, 뭐가 외부 위험 요소인지, 환경 요소죠. 이런 걸 딱 분석해서 내가 딱 비교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실습까지 해서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간트 차트라는 말은 지금 5번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트 차트는 뭐냐면, 여러분 일을 할 때 이렇게 눈금으로 이렇게 뭔가 내 일 진행 상황을 이렇게 그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일을 언제 시작했고, 그리고 일을 내가 지금 언제까지 완료되나 이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옆으로 쫙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간트라고 그래요, 간트. 그 간트 차트. 그래서 내가 실제 작업 공정이 어느 정도 같고, 내가 어느 정도, 오늘은 내가 200페이지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180페이지까지만 읽을 거야 하고 이렇게 쫙 도표로 그리죠? 그런 거. 이게 간트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 일정 관리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간트 차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퍼트라고 해가지고 크리티컬 패스지 작성. 이거 말이 좀 영어에서 좀 그런데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필요한 작업 있죠.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의 순서나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하고 작성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퍼트 작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뭐 이렇게 뭐 문장으로 이어서 뭐 이렇게 쓴 거죠. 일의 순서와 소요 기간을 결정할 때 이용하는 도구로 업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전 직업의 순서나 진행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거. 이렇게 퍼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번은 뭐 같은 건데요. 같이 설명할게요. 1, 2번은 보통 뭐 세부 업무 추진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부 업무 추진 구조도는 이제 영어로 옆에 제가 썼죠. Work Breakdown Structure가 WBS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경영학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왔죠. 필요한 업무를 만들 때 이용하는 어떻게 도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 동료들하고 만약에 MT를 간다고 합시다. 그 MT를 갈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모여서 날짜를 정하겠죠? 그죠? 날짜를 정하고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이렇게 뭐 팀별로 나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으면 그죠? 팀별로 뭐 한 10명이 됐든 뭐 6명이 됐든 팀별로 나누고 또 팀에서는 어떨까요? 각 팀별로 역할 분담 주어지겠죠? 그죠? 야, 1팀, 2팀, 3팀, 4팀 이러면 1팀은 너네 뭘 가져와, 2팀은 뭐 가져와. 그죠? 그리고 그 팀 안에서도 어떨까요? 또 업무 분담이 또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10명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 주어지는 거잖아요. MT 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세부 업무 추진도를 그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MT 가기 위한 목적으로서 어떻게 해요? 팀을 4팀을 나눴다. 밑에 4개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팀 안에서 리더를 또 만들죠. 또 이 안에서도 뭐 야 너는 저기 뭐 식재료 사와. 야 너는 저기 캠프파이어 뭐 준비 사와. 이렇게 또 업무를 또 나누죠. 그거를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쫙쫙쫙 옆으로 그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뭐라 그래요? WBS. 세부 업무 추진 구조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해되셨죠? 자, 이런 책임, 이걸 책임 분석표죠? 그래서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할 때 이용하는 도구. 그죠? 그거를 책임 분석표, 작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 잘하는 사람은 세부 업무 추진 구조도도 만들어서 이렇게 착착착 보고, 또, 이런 게 책임 분석표를 또 만들어서 이 책임 역량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또 퍼트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간트 차트 그 다음에 스와트 분석 이렇게 이런 걸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일을 정확하고 잘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막상 제가 제 경험으로는 뭐 이거 이 중에 한 가지만 잘 써도 돼요. 그래도 일 잘하는 사람은 잘 하더라고요. 뭐 이거 5가지 다 쓰는 사람은 없고요.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이렇게 잘 하고 있어도 또는 뭐 꼭 이렇게까지 사용 안 해도 내가 오늘은 뭘 해야 되지? 또 뭘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뭐 조그맣게 표시해서 진행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업무는 뭐 또 잘하는 사람 많이 있고 뭐 간트 차트가 됐든 뭐 스와트 분석이 됐든 뭐 퍼트가 됐든 뭐 세부 업무 추진 구조도가 됐든 뭐 이런 세부 업무 추진 구조도는 이제 많은 사람이 할 때는 이렇게 역할 분담 할 땐 도움 되겠죠. 자, 아시겠죠? 이 5가지 여러분이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뭐 세부 WBS가 뭐지? 책임 분석표가 뭐지? 퍼트가 뭐지? 간트가 뭐지? 스와트가 뭐지? 이런 거. 야,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제 뭘 일을 하다 보면은 참 할 일은 참 많은데 뭐 일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제가 이제 현직에 근무할 때 이런 케이스가 참 많았는데요. 여기 하나 예를 제가 이렇게 적어 봤어요. 항상 하다시피 한번 같이 여러분 이렇게 눈을 같이 읽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찬찬히 읽고 여러분은 같이 읽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제 내용이 이해가 오니까. 참, 업무 방해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뭐 누가 옆에서 막 깽판 치고 이런 건 아닌데, 참, 할 일은 참 많은데, 참, 여기 한번 볼까요? C는 요즘 참 도통 업무를 집중할 수가 없다. 아침에 오자마자 열어보는 이메일에는 온갖 광고 메일로 꽉 차 있고, 또 이 중에 필요한 메일을 선별해서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메일을 읽고 답장이 필요한 메일을 작성한다. 그리고 메신저에 접속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말을 건다. 이는 업무에 관련된 것보다는 야, 너 잘 지내냐? 뭐 이런 인사가 대부분이다. 그럭저럭 아침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점심을 먹고 나면 또 왜 이렇게 졸린지 팀장의 눈치를 보면서 슬쩍슬쩍 졸게 된다. 그러나 거래처 혹은 지인들이 찾아오고 이들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다. 또 그러다 보면 또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업무를 좀 처리한다. 조금 일하다 보면 이번에는 부서 회의한다고 연락이 온다. 그래서 회의실에서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는 또 업무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또 머리를 잠깐이라도 식힐 겸 인터넷을 검색해 본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고, 야, 이거 오늘 도대체 한 일이 뭐지? 오늘 못한 일은 내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C는 오늘도 하루를 마감하고 만다. 왜 이게 보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거든요. 사무실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회의하잖아요. 그죠? 그 아침에 회의해서, 그러면 거의 뭐 1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또 그러고 끝나면 어때요? 저는 이제 부서장이니까 와서 이제 방에서 또 커피를 마시고 책 좀 보다가, 그러다 또 이제 뭐, 오늘 메일 뭐가 왔지? 업무 문서가 뭐가 있지? 또 업무 검색, 문서 검색 하다 보면 오전이 다 가요. 그러면 어때요? 점심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서 점심 같이 먹고, 또 갔다 오면 여기 나온 대로 졸리고, 그럼 또 살짝 잠깐 졸다가 업무 조금 하다 보면은 또 어때요? 또 졸렸다고 또 커피 한 잔, 직원들하고 커피 한 잔 하다 떠들다가 또 이렇게 들어와 좀 앉았다 보면 어영부영 하다 보면 벌써 한 5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서장이 조금 일찍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한 5시 반 되면 나 먼저 갈게 하고 이제 신문 좀 보다가 먼저 나옵니다. 별로 할 일도 없죠. 근데 어영부영 하루가 이렇게 가요. 업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회사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시스템상 이렇게 다니면, 이런 게 참 뭐 커피 먹고 밥 먹고 이 시간이 1시간, 원래 1시간 되어졌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면 뭐 1시간만 하나요? 뭐 또, 시간 나는 친구들은 또 나와서 떠들고 하다 보면 막 2-3시간 떨리게 돼요. 거기다 고객이 또 찾아와서 있다 보면 한 2시간 또 금방 가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한번 우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나하고 관주시켜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거 이제 제3자의 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야, 나는 저 꿈의 시간들 아니야? 저런 게 뭐 어떻게 있어 이러지만 여러분 아직 젊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더 많이 옵니다. 더 좋은 시간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자, 볼까요?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뭘 드리죠? 질문 드리죠? 요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하죠. 근데 요거 답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 보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여기다가. 그래서 적어서 이렇게 거기다 올려놔 주세요. 항상 우리 그 사이버 캠퍼스에 여러분 올리시죠? 그래, 한번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할 일은 많은데 그 앞에 사례 제가 읽었잖아요. 여러분도 읽었고,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너무 나하고 좀 관련이 먼 그런 일들로 시간이 좀 소비되지 않았나? 라는 반성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공부가 가장 큰 목적이고 목표인데요. 공부 외에 여러분이 소비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나름대로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뭘 우선해야 되는지를 한번 또 나름대로 옆에다가 작성해 보세요. 제가 그 표를 그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중에서 내가 뭘 우선해야 되는지 1, 2, 3, 4, 5 해서 쫙 작성해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그 소요 시간을 적어 보는 거는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자, 뭐가 있어요? 친구 만나고, 또 여학생들 경우는 뭐 전화통화 많이 하겠죠? 친구들끼리 수다 떨고, 또 여러분 남들 또 취미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밥 먹는 시간, 이런 게 각각 얼마나 소요되는지 적어 보는 거예요, 하루 중에서. 또 내가 잠자는 시간,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운동하는 시간, 또 인터넷 검색하는 시간, 또 TV 시청 및 또 가족들하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 이런 게 있죠. 또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쫙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요 시간을 보면은 이거 내가 실질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뭘 우선하는지 알겠죠. 주로 친구를 많이 만난다든지, 뭐 취미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한다든지, 뭐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 보는 시간은 거의 없죠, 여러분, 그죠? 뭐 강의는 억지로 듣는 거고 뻔하죠, 뭐 여러분, 그죠? 거의 그럴 거예요. 뭐 책 좀 보라 그러면 레포트 쓸 때나 이렇게 조금 보고, 책 사라 그러면 안 사죠, 거의, 그죠? 어디 도서관에서 있으면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뭘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쭉 내가 한번 나열해 보세요, 혼자. 그러면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내 생활은 프랙티컬은 이런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일은 뭐지? 를 내가 따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현재 이게 친구 만나고 전화통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뭘 먼저 해야 된다? 아, 학교 도서관 와서, 또는 우리 지역사회도 도서관 많잖아요, 좋은데. 뭐 스터디 카페도 있고 가서 책도 좀 보고, 여러분 나이 때 책을 많이 보시고 이래야지. 여러분 취업하고 나가면 책 볼 시간 없어요. 또 그렇게 또 조직이 놔두지도 않고요. 또 가면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지만,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뭔가 준비하고, 이 준비가 좀 탄탄히 해서 내가 사회에 좀 디딤돌을 닦겠다, 뭐 이런 친구들은 또 이렇게 또 생각을 또 바꿔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우선순위를 만드는 거죠. 아니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겠다든지, 내가 나 운동이 안 좋아서 병원을 많이 간다? 아, 몸이 안 좋아서? 그럼 운동 이렇게 올려놓는다든지, 뭐 이런 우선순위, 내가 우선하는 그런 순위를 한번 적어 봅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면 뭐가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게 뭔지 나오겠죠, 그죠? 그 앞에 우리가 사례 봤잖아요. 우리가 업무하는데도 이래요. 업무하는데도 내가 뭘 우선순위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일상적으로 시스템 돌아가는 대로 하면 제 얘기한 대로 그대로예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회의 끝나고, 회의도 어떤가요 또?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니까, 원래 회의는 여러분 얘기한 대로 뭐 민주적으로 앉아서 토론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 공무원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어느 조직이든지 가면 회의 집행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팀장이나 부서장이잖아요. 자기가 얘기 결론 다 해요. 그래 놓고 옆에 팀원들은 그냥 고개 끄덕이다 보면 거의 졸아요. 그리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냥 거의 결론은 정해졌어요. 그냥 결론은 정해지고 그냥 연필에다 적고 회의 끝나면 이거들이 실행해야 돼요. 회의 시간에 뭐 목표를 나한테 할당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현실이 조금 이 조직의 회의가 좀 그래요. 막 뭐 서로 토론을 하고 뭐 민주적으로 이런 건 우리가 지금 경영 이런 시간에 배우는 이론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시거나 이러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은 부서장들이 자기 얘기가 반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형식적으로 그냥 끄떡이는 그러다가 1시간 끝내는, 그러다 보니까 회의 시간이 재미가 없겠죠. 그죠? 전부 졸다가 뭐 떠들다가 뭐 이러다가 그냥 회의 업무하다 회의 불려가면 재미가 없어요. 가서 그냥 지루한 시간에 그냥 앉았다가 나오는 전부 그런 거로 회의를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드렸고요.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업무 우리 지금 여기까지 했잖아요. 업무 이해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뭘 할까요? 다음 주에는